여러분, 피그마 배워야지 배워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계셨죠? 온라인 튜토리얼은 너무 길고 학원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나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현직 디자이너인 저도 처음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막연하게 모든 기능을 다 배우는 거 말고 진짜 실무에서 딱 쓰는 핵심 기능만 빠르게 배우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피그마 직접 쓰면서 현직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정말 매일 쓰는 기능, 다른 거 다 빼고 딱 3가지만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빠르게 피그마 기초부터 UX, UI 실무 디자인 노하우를 익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현직 디자이너가 쓰는 첫 번째 기능, 오토 레이아웃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요소의 정렬, 간격, 크기의 변화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요소를 선택한 후 Shift A 단축키로 적용할 수 있고, 방향은 오른쪽 패널에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잘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토 레이아웃의 속성인 픽스드, 허그, 필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픽스드는 크기가 고정돼 안에 콘텐츠가 바뀌어도 프레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허그는 안의 요소의 크기에 맞게 프레임 영역이 함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속성이고, 필은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맞게 너비나 높이를 꽉 채우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들은 너비, 높이에 따라 각각 설정해줘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쓰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정 요청 하나 올 때마다 전체 화면을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UX UI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 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여러 화면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한 번만 만들어서 계속 쓰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컴포넌트 속성을 잘 활용하면 수정이 편리해지고 협업할 때도 편리해집니다. 먼저 버튼을 예시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작성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한 뒤 컬러, 여백, 라운딩을 설정해서 버튼 형태를 만들어요. 여기서 단축키 컨트롤 알트 K를 누르면 버튼 마스터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복사하면 원본은 마스터 컴포넌트, 복사된 것은 인스턴스 컴포넌트가 되고, 마스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UI 요소는 디폴트, 호버, 디세이블처럼 여러 상태를 가지는데요. 이런 상태들을 하나의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서 베리언트로 관리를 하면 상태 변경을 클릭 몇 번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디자인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에 텍스트 속성을 활용하면 여러 버튼의 문구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고, 불리언 속성을 사용하면 아이콘을 보이거나 숨기게 하는 것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인스턴스 스왑을 활용하면 버튼에 들어가는 아이콘을 드롭다운으로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빠르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컴포넌트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개발자분들도 다룰 줄 알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타일과 베리어블입니다. 저도 처음 피그마로 시안 작업을 할 때는 컬러나 텍스트 스타일을 그때그때 적용했는데요. 화면마다 일일이 적용하다 보면 조금씩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스타일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컬러 스타일이나 텍스트 스타일, 또 베리어블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디자인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일관적으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베리어블은 단순히 색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규칙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같은 의미 있는 이름으로 색을 관리하고 상태값이나 테마까지 연결해두면 디자인이 커질수록 오히려 관리가 쉬워져요. 특히 협업할 때 이 버튼은 어떤 색을 써야 하나요? 이 타이틀 폰트는 왜 여기만 달라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저도 스타일이랑 베리어블 사용하는 게 특히 어렵고 어색했는데요. 이걸 공부해서 실무에 적용해보니 확실히 디자인 작업에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를 잘 쓰는 사람과 그냥 화면만 그리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런 요소들에서 갈린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화면은 어떻게든 그리겠는데 실무에서 이런 피그마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예요. 이건 피그마로 디자인을 시작하면 거의 다 겪는 문제인데요. 이게 기능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언제 어떤 구조로 써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피그마로 처음 작업 쓸 때 그랬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은 언제 쓰는 건지, 컴포넌트는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디자인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매번 이
이게 맞는 건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기존에 쓰던 툴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피그마 툴 자체의 구조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학으로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기능들을 따로 보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러다 우연히 UX UI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은 단순히 피그마 기능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작업하는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책 내용을 따라하면서 실무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산출물이 훨씬 정돈되고 무엇보다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오토 레이아웃, 코브노트 구조, 스타일과 베리어블, 디자인 시스템까지 각각 따로 배우며 학원에서는 몇 달은 걸린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처럼 피그마 기능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작업하면서 옆에 두고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